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신진대사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신진대사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화학적 작용을 말합니다. 흔히 물질대사라고도 해요. 이 신진대사의 한자어는 오래된 것을 새 것으로 대체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 신진대사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기초대사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기초대사는 생명 활동을 유지해 나가는데 필요한 에너지 소모,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을 때 소모하는 칼로리가 바로 기초대사량입니다. 우리 몸이 이제 신체의 필수적인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최소의 에너지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뇌의 활동, 심장 박동, 간의 생화학 반응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이것에 사용되는 에너지가 바로 기초대사량입니다. 이 기초대사량은 나이를 먹을수록 대사량은 점점 떨어진다고 해요. 왕성한 대사율을 가진 20세, 175cm에 70kg 정도의 남성의 기초대사량은 1768칼로리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주의할 점으로는 기초대사량은 말 그대로 누워서 24시간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쉴 때의 소모량입니다. 당연하지만 기초대사량이 높을수록 몸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반대로 기초대사량이 낮을수록 몸은 점점 차가워진다고 해요. 또 성장기의 경우에는 키가 쑥쑥 크므로 대사량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또 대사량 외에도 신장을 키우는 데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사춘기 땐 웬만큼 많이 먹어도 살이 잘 안 찐다고 해요. 이 기초 대사량의 비율은 측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위키백과를 인용하자면 각 장기별 사용은 이 정도 된다고 해요. 간이 27%, 뇌가 19%, 심장이 7%, 그리고 콩팥은 10%, 골격근은 18%, 기타 나머지 것들이 19%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신장이 15% 정도를 쓰는 것으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심장이 높은 수치로 나와 있는 자료도 있고 이것을 다른 동물과 비교해보면 인간이 장기에 갈 에너지를 뇌에 쏟아붓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어린아이의 경우 뇌에 사용하는 에너지가 전체의 반을 넘는다고도 한대요. 그만큼 어린아이의 뇌의 상상력은 무한하다는 뜻이겠죠. 이 기초 대사량이 높을 경우 장점은 상처가 났을 때나 병에 걸렸을 때 빨리 회복한다는 것, 그리고 칼로리 소모가 많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비만으로부터 훨씬 자유롭다는 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신진대사가 활발하면 많이 먹어도 에너지 소비가 금방 되고 이제 배출도 금방 되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비만으로부터. 또 다행히 기초 대사량을 억지로 증가시키는 방법도 있다고 해요. 극단적인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흡연을 하거나 커피나 이 레드불이나 핫식스 같은 에너지 음료를 맨날 죽어라 마시면 됩니다. 다만 문제는 건강은 책임 못 지고 에너지 음료는 당분이 많아서 오히려 또 살이 찔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은 소화대사인데요. 소화대사란 소화하면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작용입니다. 이 소화대사는 물을 많이 마시면 올라간다고 해요. 하루에 물을 8리터 정도 마시면 소화대사량이 2배 정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는 하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물 중독으로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겠죠, 물을. 당연히 평소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직업군에 종사하지 않는 이상 하루에 8리터씩 마시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도 하루 평균 수분 섭취 권장량은 2리터, 2.3리터, 3리터 정도 되니까 평소보다 더 마셔도 소화대사량은 충분히 올라갑니다. 물론 당연히 이 물은 한꺼번에 마시면 안 되겠죠? 하루에 조금씩 나눠서 마시고 운동도 당연히 병행해 가시면서 마셔야겠죠? 하지만 물만 많이 마시게 되면 혈중의 전해질 농도가 떨어져서 수분 전해질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으니 이온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을 통해 전해질을 꾸준히 섭취해줘야 합니다. 당연한 소리지만 운동도 안 하면서
소화대사량을 올리겠다고 물을 억지로 8리터나 들이키는 것은 큰일 나는 행동이죠. 다음은 활동대사인데요. 운동대사와 같은 뜻입니다. 이 활동대사란 몸을 움직일 때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동대사와 같은 말이고요. 활동대사량은 운동량, 그러니까 활동량에 따라 결정되는 값으로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남녀 키와 체중별로 이렇게 표를 이렇게 나눠서 봤는데요. 남자 174cm 70kg, 여자는 161에 51kg 기준으로 활동량에 따른 대략적인 대사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주 가벼운 활동을 할 때, 그 다음에 가벼운 활동을 할 때, 다음 보통 활동할 때, 심하게 격하게 움직이는 직업이나 이제 운동을 할 때, 이렇게 네 가지 운동 대사량은 각각 기초 대사량의 일정한 배율을 곱해서 계산됩니다. 소화 대사량은 기본적으로 먹는 총 칼로리의 10% 정도로 제시되어 있고요. 물을 많이 마시거나 구조가 복잡해서 소화에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단백질 섭취를 늘리면 소화대사량을 얼마간 늘리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렇게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긴 힘드니 물을 시도 때도 없이 무한정만 마신다거나 단백질만 너무 많이 먹는 등 무리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음식 섭취는 당연히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거? 균형, 밸런스가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건강 활동에는 다 이 균형 있게 적절히 골고루 해야 하는 것 항상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신진대사를 올리는 식습관 5가지에 대해서 뉴스 기사를 같이 하나 공유해 볼까 해요. 건강한 식습관을 지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원칙을 세우면 좀 더 쉽게 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식습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서 신체 기능도 좋아지고 체중 감량이나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신진대사가 좋아지면 하루 중 종일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가 있고 우리가 먹은 음식이나 배나 엉덩이에 체지방으로 남는 끔찍한 일도 피할 수 있겠죠? 신진대사를 올릴 수 있는 건강한 식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첫째로 간식은 현명하게 선택합니다. 간식으로 탄수화물 대신 단백질이 가득한 음식을 선택하라고 하네요. 몸이 휴식을 취하는 동안 대사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단백질 음식을 분해할 때 신진대사는 더 효율적으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지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체중만 느는 게 아니라 움직임도 둔해지고 그만큼 덜 움직이게 돼요. 그죠? 우리 항상 말씀드렸지만 밥 먹으면 배부르고 배부르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잠들게 됩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게 참 중요합니다. 처음에 적은 양을 먹고 그래도 배가 고프면 조금 더 먹어도 돼요. 근데 특히 활동량이 적은 사람이 기름진 고칼로리 음식을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소화되는 칼로리는 적어지고 그만큼 신진대사가 느려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신진대사가 칼로리 섭취량을 따라가지 못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신진대사는 점점 더 느려져서 많은 양의 칼로리를 분해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겠죠? 자, 세 번째로 매일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루 동안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하는 건 몸에 연료를 공급하고 신진대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칼로리가 부족하거나 일일 섭취량에 미치지 못하면서 살이 빠지지 않는다면 이는 신진대사가 본래 할 수 있는 만큼의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식사를 거르거나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를 제대로 섭취하지 않으면 신체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 몸이 칼로리를 너무 오래 잡아둬서 오히려 신진대사가 느려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이어트를 한다고 너무 안 먹는 거 절대 좋지 않겠죠. 자, 네 번째는요. 채소를 더 많이 먹는 거예요. 초록색잎 채소는 여러 가지로 몸에 아주 이롭습니다.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소화에도 도움이 잘 돼서 결과적으로 식사 후에 신진대사에 대한 스트레스를 그만큼 덜 수 있는데요. 초록색잎 채소를 먹으면 혈당도 낮출 수 있고요. 지질 수치도 안정되고 신진대사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술, 담배를 줄이는 거예요. 술은 신진대사를 억제하고 식욕을 자극한다고 합니다.
몸이 음식보다 술을 소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과도한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이 지방으로 저장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 번씩 즐기는 건 괜찮지만 마시는 양에는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신진대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하루 이렇게 하루하루 건강하게 지내면서 어떤 게 건강에 좋은지, 또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잠은 얼마나 자야 하는지, 이런 것들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내 몸의 신진대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신진대사를 얼마나 어떻게 해야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지 항상 또 생각을 하면서 식단 구성도 하시고 운동 스케줄도 짜시고 잠자는 스케줄도 잘 맞추셔야 더 건강해지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힐링가족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